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15까지 내려갔었는데 소폭의 반등세가 나타났죠. 17로 올라오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극도의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워낙 크게 시장에 낙폭이 나왔었는데 지금 반등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짓눌려 있다라는 부분을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시가총액은 또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1.95% 정도 오르고는 있지만요. 여전히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11%가량 내려온 모습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3조 달러에 육박하던 시가총액이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죠. 어제는 2조 5천억 달러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조금 올라와서 지금은 2조 6,400억 달러 부근에서 시가총액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잠깐 반등에 그칠 곳 다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또 주춤하다가 다시 또 위로 크게 올라갈 것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 거래소 안에서 물량들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순입출금량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계속해서 순입금이 많이 된 모습입니다. 이건 거래소 보유량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히려 순입금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시장에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급락하면서 저가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이 저점인가라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렇게 순출금량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오늘의 코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다시 한번 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의 자금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유량이 나갔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나 싶었는데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을 하니까 그 폭은 조금씩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조금 더 활발하게 유입이 되면서 그게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조금은 하루 사이에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출금이 되고 있으면서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거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대비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내려가는 모습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비트코인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73%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현재는 77,000달러대까지 올라온 모습이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바라는 앞자리 8까지 조금 빠르게 바꿔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4% 상승하고 있고요. XRP가 이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반등의 회복세도 조금은 더디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0.11%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도 솔라나는 마찬가지로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밈코인단에서도 도지코인은 2%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이퍼리퀴드 큰 폭으로 상승한다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5%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조금 다른 움직임들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약간은 반등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도 나눠봤었던 만큼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는 포인트겠죠. 지금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봐야 될지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나눠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라고 정보방의 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방송 중에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24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들고 온 내용은 금리나 관련된 부분인데, 미국의 지금 내수 경제라든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런 내용들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뒷내용에는 우리가 이제 그 메이저 코인들이죠. 리플, 그리고 체인링크, 솔라나 이런 코인들 저점까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실시간 차트를 분석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지금은 우리가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또 금리죠. 오늘은 금리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지만 이보다도 더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연준의 의장과 관련해서도 교체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부분도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언제 도대체 인하가 재개가 되느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네, 어디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으실까요? 일단 미국은 지금 이제 금리나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연준 쪽이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그런 방향성이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적인 부분에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 이 나라가 건재하냐, 나라가 힘드냐,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부동산 경기죠. 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 아마 이렇게 좀 기준점을 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왔고요. 네. 일단 목차를 먼저 보시면 전반적으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 금리 인하 논쟁의 출발점은요, 주택 시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참고로 그 채권 금리랑 그리고 이제 모기지 금리, 쉽게 말하면 좀 내용이 달라요. MBS 금리랑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일단 이 FOMC랑 그리고 미국의 입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채권은 이제 그 FOMC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좀 네. 미국과 좀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가 돼야지만 자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유리하게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가 유지가 돼야지만 이제 좀 더 이렇게 미국에 대한 이자율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미국 시장 안에서 미국 채권 보유가 가장 많은 데가 FO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란 말씀이시죠? 네, 연준입니다. 연준이죠. 연준인데 금리가 떨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내야 될 이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연준에서는 이 주택 시장이 현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을 좀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쉽게 설명드려서 주택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집이 안 팔립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쟁은 이제 금리 자체가 아니고 모기지 금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모기지 금리라는 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입니다. 아마 네.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기지 금리라는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기지 금리는요, 기준금리가 아니고 MBS로 설정이 됩니다. 이 MBS가 어떤 거냐면, 이제 은행에서 이런 그 대출금으로 묶어놓은 상품이에요. 쉽게 네. 설명드리면, 우리가 은행에서 우리 또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 대출을 내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대출을 내줬을 때 또 이
이 대출을 해주면 이 금액에 대해서 또 투자자분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분들이 투자자금을 받아서 다시 이 돈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돈이라는 게 우리가 묶어둬 버리면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돌리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MBS 쉽게 설명드리면 그 상품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채권보다 그 리스크, 위험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MBS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MBS라는 거에 대한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이걸 이해하시면 사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M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만약에 우리가 4%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MBS의 그런 금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MBS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연준에서 충분히 이 MBS에 대한 이자, 이 연준에서 의도를 하는 부분이라서 연준에 충분히 자기에 대한 그런 이자 놀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공격을 금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MBS 금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압박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장 교체 의미하는 것도 이 MBS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괜찮으니까 굳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트럼프가 꺼내든 게 이제 5월 달에 이제 교체가 된다라고 하는데 연준 의장을 교체를 해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이 가고 있는 방향성을 완전히 우회해서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 의장 이제 교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스탠스 변화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뀌는 연준 의장은 어떤 이제 정책 방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점점 이제 우리 결국에는 이제 제가 좀 줄여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되니까 이제 주택 이제 관련된 이런 부동산 관련된 MBS 금리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고, 이 공격의 카드가 이제 연준 교체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연준 의장 교체 기대가 크립토의 중요한 이유를 제가 들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과연 이 실질금리 하락 기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실질금리가 떨어져야지만 위험자산군의 자금들이 사실 투자 시장으로 몰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뉴욕 연은에 대한 실질금리가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런 그 이제 종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수록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자금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에 대한 왜 관세 정쟁을 했고 왜 계속적인 이런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요, 사실 좀 무역 활성화를 원하거든요. 네. 무역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에는 달러가 좀 가격이 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여야 네,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닐까요? 달러 약세를 원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전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그 빚이 많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거나 금리 인하가 돼버리면 자기가 받아들 이자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는 건데,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금리 달러가 이 가치가 좀 하락을 해야지만 무역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참고로 금리가 지금 현재 안 잡히고 달러 환율이 안 잡히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빚도 많고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떨어진 신뢰를 우리 다시 다시 이 가치를 올리려면 무역도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많은 이제 동맹 국가들이 또 이렇게 달러에 대한 이 보유량이 많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미국에 대한 기준통화폐, 쉽게 설명드리면 오경이라는 빚에 대한 이자도 내가 조금 덜 적게 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내수 경제까지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번에 또 정책적인 부분, 쉽게 말하면 또 선거가 있잖아요. 이 선거적인 부분에도 자기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나 이게 안 됐을 때는 이 크립토 시장으로 뭔가를 내가 이 달러를 지키겠다 이런 마인드로 해서 계속적인 이런 그 친 비트코인 주자라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연준까지 이제 의장이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은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또 인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시면 사실 지금 이 크립토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연준 의장 교체 카드로 케빈 허쉬를 딱 얘기를 했을 때 네, 우리 맞습니다. 시장은 조금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였단 말이죠. 갑자기 또 하락하는 그쵸, 모습이 그쵸. 나타나고 네.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그러면 왜 즉각적으로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난 걸까요? 사실 이번에 그 상원 의원이었던 그 클라리티 법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상원 의원 통과되었고 사실 이게 호재로 발생해야 되는데 하락했던 이유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인가라는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제가 통과가 돼버리면 하락이 네. 나옵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 패턴이라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들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6K 선에서 무너져 버리면 이제 80K 깨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네.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이제 그 과열입니다. 청산이 지속적인 도미노식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결국 하락을 주는 부분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큰 상승을 주기 위해서라면 지수를 한번 폭락을 줬다가 상승을 줍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그 기관들이든 개인들이든 이제 이렇게 좀 도박성 쉽게 말하면 리스크를 지고 좀 크게 레버리지를 크게 써가지고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기관들의 자금에 대한 리스크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물량들을 청산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문가님이 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뭔가의 급락이 나왔으니까 건전하게 조금 상승 흐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지금 당장 상승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호재가 발생돼 버리면 이 주가라든지 코인 가격이 얼마큼 올라가냐라는 기준점 맞춰버리기 때문에 네. 이 투자 시장에 대한 이제 그런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고점에서 저점이 형성돼 버리면요. 이 저점이 떨어진 만큼 고점 형성에 대한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점이 올라가 버리면 저점 구간이 올라가게 되는 구간이고 우리가 그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레벨링으로 맞춰서 우리가 봐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86K를 지지하고 상승을 줬더라면 저점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86K를 이탈해 버려서 이제 지금 9K죠. 79K 떨어져 버리면 고점이 다시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시 이제 제가 본론 돌아와서 이제 5번째입니다. 이게 제가 이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분석을 들고 왔는데 네. 이제 뒷내용에서 제가 차트 실시간 차트로 한 번 더 분석을 좀 해드리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최저점을 저는 이제 68K로 보고 있습니다. 와하. 68K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이제 11월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고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줬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네. 솔직히 이제 68K이고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200MA에 속하는 가격입니다. 저는 그 가격대까지 좀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깔끔한 그런 이제 평균 회귀성, 쉽게 말하면 이제 피보나치에 대한 그런 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제가 좀 약간 좀 다르게 이 설명과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앞전에 방송 때는 와이코프 축적 패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것 또한 이제 우리가 86K를 지지한다는 가정하에 발생된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차트가 크랙이 났다,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걸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정말 이제 방어폭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비트코인이 68K까지 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뭐 메이저 코인이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금리 인하가 언제 진행될 거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제가 보는 거는 이제 1월 달에서 6월 달 시기 상반기로 봤을 때는 3, 4월 달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파월 회장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는 한 차례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4월 달부터는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행사가 좀 권력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업무적인 그런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가 될 것이고 아마 뭔가 이렇게 인수인계 절차가 맞습니다. 일어난다. 인수인계가 안 돌았네요. 인수인계가 좀 넘어갈 거고요. 이제 3, 4월 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기지금리입니다. 지금 채권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연은이 현재는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0.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좀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연준카드 이렇게 누군가가 될 것이다. 누군가가 정해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빠른 이런 움직임을 보이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3월 달, 4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17.4%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나 이제 좀 서프라이즈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리 인하가 진행됐을 때는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이제 크립토 시장이 올라가고 있구나. 내가 투자해야겠다. 이런 개념 접근하시면 또 낭패를 보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두고 왔고 비트코인이 이따 이제 그 해외 달러 기준에서 68K에서 74K까지 내려와 준다면 저는 이때부터는 강력하게 내가 매집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서 구간을 조금 나눠서 설명해 주셨죠. 이와 관련돼서 자세한 가격 라인까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 차트 통해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금리 인하 시점은 그래도 상반기 내로 한 번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겠죠. 이와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또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를 해봤는데 전문가님이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눈이 얼마나 대단하냐.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던 이 히든코인을 통해서도 조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시장이 워낙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주 히든코인은 어떻게 무사했을까요? 다행스럽게 이제 급락이 나고 다음 날에 펌핑이 나왔습니다. 22% 이제 국내 거래소 기준 20% 상승이 나왔고요. 일단 이제 뭐 제가 앞전에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인 단기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호재가 있거나 어떤 정말 좋은 코인이나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내가 매집을 해야 되는 코인이 있고 단기로 내가 돈을 만들어내야 돼, 찍어낼 수 있는 만들어내야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은 이 코인은 중장기로 보겠다라고 해서 매집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굉장히 우리 또 혹시 또 여성 단체분들이 또 이렇게 난리날지 모르겠는데 여자 마음처럼 좀 이렇게 좀 오락가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도 올랐다가 분명히 더 갈 것 같은데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고점과 저점에 대한 그런 이제 변동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을 해서 기다리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집, 쉽게 설명드리면 자금을 순환시켜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단기 코인들이라 부르는데 내가 이 매집을 했을 때 계속 내가 번 돈을 때려 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코인들 위주로 우리가 단기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도 우리가 손절가 쉽게 설명드리면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1060원에 제가 지정을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려서 1067원쯤에 내려갔다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표 단가였던 1750원, 1800원 돌파를 했고요. 결국은 익절이 됐을 것이고 아마 8%, 10% 정도 수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코인들이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새로운 히든코인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서 실시간 차트로 만나보기는 할 거지만 일단 주요한 코인들부터 같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RP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XRP는 조금 하락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 이런 것을 안 하는데 오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점이 이런 게 더 중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들고 올 것이고요. 일단 제 관점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제가 실시간 차트 분석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해야 되는지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일단 XRP입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때부터 사실 2,100원까지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런 내용들도 제가 만든 자료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080원이에요. 3,080원 우리 앵커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방송할 때도 3,080원이 무너지면 XRP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서
아까 제가 이 말 3번 하고 있는데 고점이 올라가면 저점이 올라가는 거고 고점이 낮아지면 저점이 낮아진다. 저점이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논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논리로 만들어진 게 이평선이거든요. 뭐 51선, 101선, 151선, 200선의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 XRP 같은 경우에는 3.80원에 굉장히 많이 싸움을 했습니다. 이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세력들이 사고 팔고 해서 뚫어버리면서 4,9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시 저점이 됐고 그러면은 최후의 전장터에서 한 번 더 싸웠습니다. 보시면은 싸웠다가 결국에는 다시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고점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 XRP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800원 이 꼬리 단 부분들이 또 한 번 더 우리의 그 최고 방어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그렇지만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코바 쉽게 말하면 락업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락업 물량이 지금 재단 측에서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800원 선은 지킬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 또 제가 지금 이제 뭐 이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이 에스코바 락업 물량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제가 유전인가 그때 이제 RWA라는 코인으로 좀 장기 매집에 유리한 코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체인링크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이더리움 기반이죠. 레이어 1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다가 지금 RWA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체인링크 사실 제가 작년에는 솔라나라는 코인을 좀 밀었더라면 이번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체인링크. 링크를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실 단단하거든요. 이 재단도 단단하고 그래서 제가 뭐 이 코인이 정말 좋다 많이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리스크 값이 적은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연도는 또 체인링크가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체인링크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9,000원에서 11,000원 부근이 좀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당장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9,000원에서 11,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 내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는 시바이누입니다. 민코인은 더 이상 좀 장기 매집하는 거를 좀 비추합니다. 상징성이 큰 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예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민코인 했지만 한 가지를 예를 들면 도지코인이든 그리고 트럼프 코인이든 대부분 엄청난 하락을 줬습니다. 맞아요. 리플이 지금 현재 이제 고점 대비 이제 50% 좀 넘게 빠졌지만 시바이누랑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은 단기로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부근이에요. 지금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냥 그 이쑤시장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0088원. 네, 이 부분이 저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작년에 제가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려먹었고 정말 좋은 코인이긴 하지만 사실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라간 코인들은 결국 시체가 많습니다. 앞에 그런 장애물들이 많은 네. 거죠. 네. 우리가 그런 길을 지나가려면 아무래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매물대가 많이 물려있는 코인들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폭들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제한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11,300원에서 이제 13만 원 부분 저점에 생각하는 부분이고 솔라나 코인 또 나쁜 코인은 아니지만 좀 상승하는 데는 좀 더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이 부분은 거래 자금 흐름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분석을 좀 도움드릴 거고 일단 시간상 제가 이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대형거래 자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가 뭔가 보여드리기 위해 들고 온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는지를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고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조금 짚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뭐 이 촉박한 시간에서도 제가 정확한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요 검은 색깔 혹시 선이 잘 보이시나요? 보이실 거예요 아마. 네 보이실 거죠.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검은 색깔이 이제 가격입니다. 이제 해외 거래소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 선이 어떤 거냐면 보유량입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가격이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물량들이 떨어지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개인 지갑인 코드 워렛이라든지 내 개인 지갑 옮기잖아요. 그냥 네. 장기적 보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아시는군요. 어딘가에 뭔가 그냥 꽁쳐놓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하지만 가격 추이가 올라가면서 이 거래소에 또 유입되는 그런 코인 개수가 늘어나 버리면 팔겠다, 매도 의사를 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지선들과 그리고 이 차트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표적으로 MFI라든지 OBV라든지 이런 차트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기준점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서 자 지금 분명히 거래소 측에 유입되는 코인이 이게 XRP 관련된 그 자금 흐름 볼 수 있는 차트인데 네. 우리 XRP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보시면 이제 XRP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그 거래소든 국내 거래소든 유입되는 코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MFI 같은 경우는 거래량 플러스 돈입니다. 자금력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차트고 네. OBV 같은 경우는 오직 누적 거래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있는데 MFI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단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단가는 올라가는데 해외 거래소라든지 국내 거래소 유입되는 코인 양은 또 많아지고 있고 그쵸. 근데 MFI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겠다. 분석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지금 가격은 올라가는데 개인 그 지갑에다가 옮겨가는 코인이 많고 MFI 지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요한 코인들 몇 가지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봤고요. 어느 정도의 라인에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거래소 자금 흐름 저희가 오프닝에서 온체인 데이터 살펴볼 때도 한 번씩 살펴보는 부분이죠. 거래소 보유량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 드시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오늘의 히든 코인도 준비되어 있다 말씀드렸었죠. 뒤에서도 만나보겠지만 지금 먼저 힌트를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거래소 다 있고 정말 뭐 알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뒷내용에서 상세히 분석을 해드릴 거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매집을 하는 코인 아닙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돈 수급, 돈의 이 양을 늘리기 위해서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제가 뒷내용에는 좀 손절가라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히든 종목 제가 정확히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에 대한 힌트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건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잠시 후에 방송 말미에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또 교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방송 시간이 늘 짧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못다한 얘기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이제 실시간 차트 같이 보면서 그 안에서의 교육 내용들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실시간 차트로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제가 말씀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이제 주봉 차트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거든요. 이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11월 4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4 11월 4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줬던 그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기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만약 빠져버리면 고점 대비 100%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구간입니다. 다시 만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구간, 가파르게 상승했던 구간들은 이제 이런 세력들이라든지 뭐 내부자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가열을 한 번에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주봉 차트상 이제 피보나치 100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만 내려와주면 우리가 조금 더 점차적으로 리스크 값이 줄어들면서 상승을 좀 더 아름답게 줄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이 BTC가 84K 선이죠. 84K 선 이 부분까지 상승을 돌파하지 단기로 상승하지 못한다면 횡보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여기 보시면 다시 일봉으로 좀 돌릴게요. 일봉으로 돌리면 이 구간입니다. 지금은 좀 상승을 주고 있는데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밖에 전 생각이 안 드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는 치올라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 오른 다음에 횡보를 해야지만 한 번 더 고점을 높일 수가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과 같이 보자면 금리 인하가 제가 3월 달에서 4월 달쯤에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게 뭐 정답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그 부분에서 뭐 금리 인하 비둘기식 발언이라든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한 번에 우리가 100K 제가 목표가 100K인데 100K까지 가기 힘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이제 84K 뭐 여기서 지킨다면 84K에서 78K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만약에 밀린다면 이제 68K에서 뭐 75K 왔다 갔다 할 건데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는 사실 68K 선에서 이렇게 좀 구간을 나눠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적으로 지금 반등이 준다고 해서 이제부터 또 반등이 나오니까 불장이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이렇게 구간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보는 게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랑 그리고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제가 보는 거는 100K 기준이거든요. 이제 이 구간이거든요. 자,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기 반등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작은 시총이 낮은 코인들의 그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이제 미드캡 정도인데 이 구간까지 빠진다라면 우리가 이제 미드캡 시총이 낮은 코인 위주로 단기 매매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구간에서 메이저 코인들 뭐 XRP라든지 그리고 뭐 솔라나라든지 BNB라든지 이런 코인들을 좀 사모으면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 두 번째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는 구간입니다. 쉽게 설명 돌파가 안 돼 버리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거든요. 돌파가 안 돼버리면 한번 알트코인들을 좀 정리를 하는 구간들이죠.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돌파를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이게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돌파 못 해버리면 또 알트가 또 빠지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 한번 정리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로 지금 수익 나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할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그리고 이게 돌파를 해버린다면 이 구간에서 내가 매집했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좀 정리를 할 때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지표들은 한 번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호재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리플 XRP죠. XRP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제가 1,900원부터 2,100원까지 부분이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슈퍼 트렌드라는 지표, 이건 이제 추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여기 보시면 벌겋습니다. 벌게요. 벌겋다라는 거는 하방 압력이 강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일본 기준보다 4시간 봉을 좀 보겠습니다. 4시간 봉을 보시면 좀 상세하게 보시게 된다면은
아직까지 하락 구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반대편에서 이쪽 구간에서 아마 반등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쪽 구간이 지금 3,040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3,080원 부근입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가 이 XRP라는 코인의 이제 상승, 이 심리적인 부분이 반등이 주려면 3,080원 선이 돌파를 해야지만 우리가 XRP가 한 번 더 상승으로 좀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XRP라는 코인을 수익을 내고 싶냐면 지금 XRP라는 종목은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구간을 사신다면 전량 사시는 게 아니고요. 메이저 코인 어차피 무겁기 때문에 강한 폭등이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나눠서 우리가 접근한 방식이죠. 한 3,000을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이 XRP 뭐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뭐 100만 원이 있는데 이 XRP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 100만 원 중에 50만 원 정도를 뭐 10만 원, 1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서 나중에 아까 이 비트코인이 이 고점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100K 부분 갔을 때 매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이제 제가 다 씌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MFI 지수와 그리고 OBV 차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앵커님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OBV가 박살이 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하락을 주면서 이 OBV 누적 거래량을 보여주는 이 OBV가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물량 털었다는 겁니다. 이제 뭐 장기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기로는 그냥 물량을 버렸다는 거예요.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RSI, MFI 지수에서도 32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감해도가 나왔고 현재는 이제 당장적인 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 지표를 통해서 내가 단기로 갈 것인지 매집을 할 것인지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XRP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물량을 많이 던졌다. 그리고 지금 단가가 유지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락업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뭐 재단 측이든 이제 그 홀더 분들이든 물량을 쥐고 있다. 이 정도로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에 솔라나만큼이나 제가 좀 좋게 보는 코인입니다. 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OBV 차트가 좀 빠지다가 좀 반등을 줬지만 이것 또한 지금은 당장적으로 큰 힘을 내기 힘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팁을 드리자면 좀 무거운 친구들은 사실 좀 이렇게 OBV 지표들이 다 저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당장적으로 상승을 뭐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큰 코인들, 메이저 코인들 이런 코인 잡았다 해서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지금은 이런 코인들은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할 때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코인 들어가셨을 때 손절과 지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메이저 코인, 내가 매집을 하는 코인들은 분할로 접근하지만 단기로 접근하는 코인들 손절하지 못하면 절대 투자를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체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이 이제 XRP와 똑같이 이렇게 좀 하락 구간이 나와 있는 거고 그나마 좀 이거는 이제 XRP보다 좀 OBV 차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츰 이제 여기서 반등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라는 거는 이제 매도 현상이 좀 멈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민코인인 이제 그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투자 MFI가 좀 상승을 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조금 더 그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제가 아까 생각하는 저점 구간 사실 저는 이 민코인 시바이누라는 코인을 사러 간다면 안 살 것 같아요. 저는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아까 0.0088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코인은 0.0088원보다 떨어지면 그때는 재미삼아 좀 살 것 같은데 지금 당장적으로 민코인이 이런 시바이누 코인은 좀 우리가 투자적인 부분에서 좀 내 포트폴리오에서 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라나 코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차트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보를 할 거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와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RSI 보는 방식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뭐 혹시나 이런 그 메이저 코인으로 내가 단기 1%, 2% 떼기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두 개의 지표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이제 잠시만요. 제가 일봉을 바꾸겠습니다. 바꿔드리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볼린저 밴드와 이제 스토캐스틱 RSI로 우리가 단기 뭐 1%, 2% 떼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그런 건데 제가 일단 설정을 좀 바꿀게요. 좀 이게 어려우니까. 잠시만요. 이걸 제가 좀 진하게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끔 좀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편차 이거를 좀 정확히 제가 본 편차가 있는데 이 길이를요 25로 하면 더 좋습니다. 저는 25로 많이 쓰거든요. 25로 바꿔주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여기 이탈선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 여기서 이 볼린저 밴드 하락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부분까지 단기로 접근 좋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이탈 나온다면 이 RSI 보시면 현재 지금 감매도가 나왔습니다. 감매도가 나왔고 지금 다시 이제 감매수 구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감매수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가 밑으로 그려지지 않고 오므려든다면 일단 하락은 끝났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기준점인 이 RSI 지수가 50까지 이 50까지 올라갈 때까지 내가 단기로 두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50을 또 넘어버리면 갑작스런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RSI가 50분간 올라가고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을 줬을 때 우리가 한번 단기로 매도가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그 히든 코인입니다. 아까 네네네네. 레이어 코인인데 이게 심볼이 혹시 아시나요? 심볼이 뭐였죠? 레이어가? 네네네. 제가 이걸 안 넣었네요. 일단 지금 제가 레이어라는 코인인데 일단 지금 현재 심볼을 제가 못 찾아서 제가 차트적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들어오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이어 종목인데 이건 일단 빼고 일단은 비트코인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 제가 시기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기별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2월달에서 3월달 부분 이제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84K 선은 돌파를 힘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선은 돌파가 힘들 것이다. 일단 이 선 돌파하려면 3월 초쯤 돼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일단 제가 한 6월달, 4월에서 5월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 4월달쯤에는 아마 한 95K, 96K, 97K까지 가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크로적인 경제적인 이런 발생적인 매크로적으로 발생되는 시기와 그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봐서 이제 우리 투자의 포트폴리오 만드시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마지막 히든 종목에 대한 신볼값을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나서 좀 설명 못 드린 게 좀 아쉽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앞으로의 이런 방향성은 제가 실시간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과 같이 실시간 차트 통해서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RSI 지표 그리고 OBB 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히든 코인 시원하게 오픈을 하려고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